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과 인터밀란 간의 2024-25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한 인터밀란은 이번 시즌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강력한 팀으로서 인터밀란은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에서도 6승 1무 1패라는 정말 엄청난 성적으로 리그 4위를 기록, 16강 직행 티켓을 따냈고, 토너먼트에서는 바이에른 뮌헨과 FC 바르셀로나라는 우승 후보로 손꼽힐 만한 클럽들을 연달아 격파하고 올라온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리버풀과 아스날 같은 강팀을 꺾고 올라온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해도 결코 쉽지 않은 매치업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강인 선수는 사실 최근 들어 주전 경기에서 완전히 밀려나버리면서 아스톤 빌라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 1, 2차전을 모두 결정하고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4강전 1, 2차전도 모두 결정하는 등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도무지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 22명의 경기 스쿼드 명단에는 포함이 되면서 결승전 출전에 대한 희망이 생긴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잔루이지 도나루마 골키퍼, 아슈라프 하키미, 마르키뉴스, 윌리안 파초, 누누 멘데스, 주앙 네베스,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데지레 두에, 흐비차 흐바라첼리아, 우스방 템벨레 선수까지 역시나 워낙 중요한 경기인 만큼 현재 파리 생제르맹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라인업이 가동이 되었고, 최근 부상 문제가 있었던 우스망 템벨레 선수 또한 선발 명단에 복귀를 했으며, 대한민국의 이강인 선수는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 명단에는 들지 못하면서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밀란 역시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을 잡아냈던 핵심적인 선수들을 모조리 기용하면서 이번 결승전 경기에 나섰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인터밀란을 상대로 역시나 객관적인 팀 전력 면에서는 사실 주도를 할 수 있는 팀은 맞기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상당히 라인을 끌어올려서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는 이번 시즌 전형적인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스타일이 오늘 경기에서도 발휘가 됐고, 전반전 슈팅 숫자가 무려 13대2, 유효슈팅 숫자는 5대0, 볼점률 수치 또한 6대4를 넘어갈 만큼 파리 생제르맹이 완전히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터밀란은 파리 생제르맹의 전방 압박에 거의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완전히 인터밀란의 목을 졸라서 숨도 못 쉬게 만든 경기였는데요. 사실 이러한 양상의 경기는 볼점률이 높은 팀이 정작 내려앉은 상대의 수비 라인을 뚫지 못하는 상황에서 역습을 허용하면서 말릴 수도 있는 경기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인터밀란의 좁은 수비 틈 사이를 정말 예리하게 잘 파고들면서 찬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 12분 데지레 두에 선수가 노마크 상황에 있었던 아슈라프 하키미 선수를 완벽하게 찾아내면서 하키미 선수는 비어있던 골대에 볼을 밀어넣었고, 파리 생제르맹은 경기 초반부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끝에 리드까지 잡는 최고의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경기는 수비적으로 버티는 팀이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더욱 유리한 상황이 생기는 경기지만, 인터밀란 입장에서 12분 만에 실점을 내줬다는 부분은 준비해온 경기 플랜 자체가 완전히 깨졌다는 부분에서 정말 치명적인 실점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충격적이게도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 20분 오히려 역습을 통해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데지레 두에 선수에게 완벽한 슈팅 찬스가 나왔고, 데지레 두에 선수의 슈팅이 굴절되어 골문 안으로 꽂혀버리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경기 극초반부터 2골 차이의 리드를 만드는 그야말로 엄청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2대0의 스코어를 만든 이후에는 사실 인터밀란이 워낙 득점이 절실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수비적인 베이스의 전형을 공격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득점을 노리기 위한 공격적인 전술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에 파리 생제르맹은 인터밀란의 위협적인 세트피스에 실점을 내줄 뻔도 했지만, 한두 차례 정도 상황을 제외하면 인테르가 거의 위협을 가하지 못할 정도로 수비적으로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 막판에 우스망 덴벨레 선수가 거의 득점에 근접한 찬스를 잡는 등 공격적으로도 여전히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인터밀란과의 이번 결승전 경기 전반전을 2대0의 스코어로 마치는 정말 최상의 결과와 함께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이 경기가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경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기본적인 경기 지배력 차이가 너무나도 컸던 경기였고, 선수들 개개인의 압박과 경합에서의 퀄리티 차이와 감독들이 준비해온 전략의 성패 등 정말 모든 면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인터밀란을 완전히 압살해버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BBC 해설위원들도 이번 경기에 대해 파리 생제르맹은 전방 압박을 통해 첫 골을 얻었지만 지금까지는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밀란이 공을 소유할 때마다 파리 생제르맹은 앞서 나가며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공을 탈취했을 때는 항상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들의 전술은 성공적이었고 결승전 분위기에도 인터밀란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한 모습이다. 지금의 리드는 전적으로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결과다. 파리 생제르맹은 선수 간의 위치 전환이 정말 뛰어나다. 우스망 덴벨레는 좌우를 자유롭게 오가며
팀 전체가 훨씬 더 유기적이고 모든 영역에서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다. 킬량 은바페가 꼭 필요할까? 데지레 두에가 있는데 경기 전에는 데지레 두에를 쓸지 브래들리 바르코라를 쓸지 고민이 있었지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선택은 정확했다. 오늘 경기는 완전히 압도적인 경기였다. 지금 이 순간만 보면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은 파리로 향하고 있는 듯하다 라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압도적인 우세에 찬사를 보냈고 파리 생제르맹이 그야말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다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후반전에 들어서도 인터밀란을 상대로 그야말로 압살하는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후반전 63분 비티나 선수의 미쳐버린 타락박 후 킬패스를 받은 데지레 도의 선수가 정말 완벽한 마무리로 득점을 터뜨렸고 경기 스코어는 무려 3대0까지 벌어지면서 사실상 세게를 박았는데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72분 우스망 덴벨레 선수의 킬패스를 이어받은 그바르첼레 선수가 완벽한 마무리로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결승전에서 4대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를 만드는 그야말로 미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인터밀란과의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그야말로 미친 경기력과 함께 승리하면서 구단 창단 역사상 최초로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는 엄청난 대업을 달성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이강인 선수의 엄청난 유관력은 또다시 발동이 되고 있는데 일단 파리 생제르맹은 2025년 1월에 있었던 AS 모나코와의 드로페 대 샹피옹을 우승하면서 이미 이번 시즌 첫 우승을 달성했고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 이적 1년 5개월 만에 4번째 우승을 달성하는 좋은 커리어를 이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미친 기세는 프랑스 리강에서도 여전한 클래스를 과시하고 있는데 리그 경기를 무려 6경기나 남겨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2024-25 시즌 프랑스 리강을 조기에 우승을 확정짓는 그야말로 미친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프랑스 리강 무대에서 4시즌 연속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의 FA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쿠프 드 프랑스에서도 모든 경기를 승리하면서 결승전에서는 랭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고 국내 리그와 컵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을 했었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최초로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추가하면서 무려 4관왕 트래블을 넘어서 쿼드러블을 달성하게 됐고 이강인 선수는 그 주역으로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일원으로서 구단 역사상 최고 업적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클럽 월드컵까지 출전을 하기 때문에 최대 5관왕까지도 노려볼 만한 정말 역대급 시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이제 만 24세에 불과한 굉장히 젊은 선수인데 벌써부터 우승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정말 놀랍고 역대 한국 유로파 선수 중에서 가장 빠른 페이스의 우승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박지성 선수가 한국 유로파 중에서 가장 화려한 클럽 커리어를 지니고 있지만 동나이인 만 24세 때와 비교하면 이강인 선수가 박지성 선수보다도 압도적인 페이스를 달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아직 10년 이상 더 뛸 수 있는 선수인 만큼 트로피가 쏟아지는 커리어를 이강인 선수가 보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승이라는 것이 정말 프로 선수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만 23세에 불과한 이강인 선수의 커리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풍성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